예. 노아스시티 선악개포 방으로 올라가야 돼. 설명을 해주실 고윤건 이사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저를 옆에서 초대해 주셔서 에어플레인으로 돼 있잖아. 화학수의장을 비롯하여 위원님들 먹통 만들어놨을 거 아니야. 여기 많은 전문가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먹통 만들어놨을 거 하시는 아니야. 거 보니까 이거 다 갖고. 전문가 수준이어서 저도 이게 엄청나게 방대한 양이거든요. 그걸 요거 제가 한 20분 내로 압축을 해서 한번 잘 전달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는 거는 의료 분자 농업입니다. 이게 용어가 너무 어렵고 많은 지식이 이공계 지식이 개념 정의가 필요한데 여기 전문가들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그 개념적인 거는 생략하고 한 단계 톤을 높여서 응용으로 활용으로 소득으로 이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의식주라고 합니다. 동양의 사고로. 근데 서양 사람들은 식주의입니다. 먹을 게 뭐나 분합니다. 여러분 전철 탔을 때 제일 좀 죄송한데 이거 좀 재수 나쁘다고 할까요? 오늘 기분 나쁜 거 있어요. 뚱뚱한 사람이 내 옆에 앉으면 진짜 어렵습니다. 왜? 전철 예전에 7명씩 탔어요. 한 칸에. 요즘 6명 타는데도 어깨가 걸리고 허벅지가 걸립니다. 비만이죠, 비만. 제가 대한비만협회 부회장을 한 40대에 한 10년 이상 했어요. 그래서 고혈압, 비만, 치매, 당뇨.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를 오랫동안 이거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터득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식주, 우리는 의식주잖아요. 한국 사람들 폼사 좋아합니다. 먹을 거 없어도 가난해도 그죠? 허례허식이라는 거 나왔었잖아요. 그게 우리의 단점이었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이 가장 중요한데 이거를 왜 뚱뚱하냐, 왜 비만이냐. 요즘 의학적으로 고도비만 나오잖아요. 이게 사람을 하나 죄송한데 똥기계에 비교했을 때 이게 완전 연소가 되는데 불완전 연소가 됩니다. 나이가 85세 넘으시면은 두 분 중 한 분이 다 기저귀 타고 사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병원의 그 중환자실에서 밥을 못 드시고 좀 죄송한 얘기지만 호스피스 엉덩이 두드려 맞으면서 많이 먹으면 똥 많이 싸니까 굶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요양원 절대 안 가려고 합니다. 절대 안 가려고 합니다. 현실입니다. 저는 나이 먹어서 85세 90대 돼갖고 요양원 안 가고 9988 옛날 9988 아시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100세 살고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의학적으로 지금은 성경에도 나왔다고 합니다. 영성 테마파크에 140세까지 살 수 있습니다. 제가 태백에다가 5년 전에 기획했던 것이 태백 건강대인촌 장수 100세가 아니라 장수 140세. 좀 죄송한 얘기지만 얼마 전에 송 교수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100세가 다 되셔서 우리 그 태백 건강드림촌에 제가 홍보대사를 요청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상형 뽀빠이 선생님을 요청했는데 그것도 돌아가셨어요.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순자 선생님 얘기더라고요. 또 돌아가셨잖아요. 이게 참 좀 죄송하구나. 제가 빨리 사업을 완성 못해서 이렇구나. 하여튼 여담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140세까지 사시는데 그냥 140세까지 사는 게 아니라 좀 죄송한 편입니다. 섹스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호르몬 대사, 분비. 호르몬이죠. 아까 향부 있죠. 저는 처음에 향부가 뭔가 했는데 개구자잖아요. 그래서 향기가 난다겠는데 우리 작물, 식물도 식물 호르몬이 다 향입니다. 여러분 인삼, 당귀 냄새 좋잖아요. 다 호르몬입니다. 각 작물마다 고유의 호르몬이 있습니다. 아까 대마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물 남용으로다가 향정신성 약물 남용으로 법에서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호르몬만 분리 추출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제 의료 분자 농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 식물 연애박물관이 뭐냐면 제가 식물 섹스박물관을 국내 최초로 만들려고 했는데 아실 거예요, 여러분. 송대관, 네 박자 노래 아시죠? 그걸 작곡하신 선생님이 섹스라는 말을 쓰니까 너무 식물 섹스박물관을 넣겠다 했다. 왜? 제주도에 가면 그 홍익대학교 아시죠? 조각하시는 성박물관이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왜? 식욕, 성욕,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글로 갑니다. 인간의 초점이. 그래서 식물 섹스 박물관에 이게 육종입니다. 분자 육종입니다. 분자 육종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테마로다가 테마파크이면서 연구소이면서 일터이면서 쉼터이면서 놀이터고 여러분이 구경할 수 있는 그런 멀티 테마파크 형태입니다. 예, 내용이 너무 길으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우리는 동서남북이라고 합니다. 동양에서는
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북남동서라고 합니다. 북남동서. 우리가 북쪽에 미인들이 많고 남쪽 하잖아요. 강원도를 영동, 영서로 나누는데 우리는 그거죠. 동양사고죠. 하지만 서양사고로 봤을 때는 북남동서니까 여기가 설악권이 북쪽입니다. 이 지역에 자원이 있습니다. 왜? 설악산이라는 테마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15년 전인가요? 20년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아는 지인이 그 고성, 여기 속초 고성 뭐라고 하죠? 농업기술센터에서 13세기만 동양이 서양을 물리쳤습니다. 징기스칸, 데칸 아시죠? 해발 4,500m 이상에서만 자생하는 비타민 나무가 왔죠. 근데 여기 고성 농업기술센터에서 비타민 나무를 가져온다고 해서 제가 죄송하지만 그 사람들 망할 거다 그랬어요. 왜? 이 비타민 나무라는 건 최소한도 4,500m 해발 고도가 필요하잖아요. 여기다 하면 됩니까? 안 되죠.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 인삼이 좋다고 하니까 베트남이나 중국으로 우리나라 인삼 갖고 갔는데 6년근 인삼에서 사포닌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왜? 기후 환경 때문에 그럽니다. 이런 어떤 제약적인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온도, 습도, 환경, 바람 이런 모든 요소가 제약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밀폐형 식물 공장을 만들었을 땐 그 모든 어려움이 다 극복이 됩니다. 과거는 디지털 농업, 죄송합니다. 아날로그식 농업이었어요. 신석기 혁명에서부터 농업혁명이 산업혁명, 컴퓨터, 정보혁명, 요즘 후기, 인터넷이나 요즘 AI 드론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후기 정보화까지 4차 산업혁명이 이어져 내려올 때까지 인류 역사에서 여러분 총균세 보시면 알 거예요. 다 잘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핵심이 뭐냐면 그동안에는 농업은 아날로그 형태로 왔어요. 80년대 제가 농과대 방식이라고 합니다. 농생명이라고 합니다. 농대 안 갑니다. 저도 농대 나왔어요. 제가 강원대학교 5년간 나왔습니다. 근데 안 갑니다, 사람들이. 저도 평생 내가 죄인도 아닌데 농업을 한다면 나보고 멍청하다고 그래. 저 영어 선생님도 한 10년 했습니다. 명강사 했어요. 돈도 잘 벌었어요. 사람들이 내가 영어를 잘하니까 거꾸로 저한테 막 그 스카이대 가는, 저는 스카이대를 못 나왔지만 전 스카이대를 10,000명 이상 보내본 장본인이에요. 그때는 사람들은 나한테 이렇게 저 머리를 숙여요. 그 바람, 치맛바람 세다는 강남 아줌마들 와서 다 나한테 머리 숙이는 거야. 이건 내 인생이 아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저는 농업이다 해서 제가 한 10년, 15년 외도 하다가 도로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농업의 역사를 보니까 제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서 하던 거나 지금이나 별반 없는 거예요. 이거 대표적인 예가 식물공장학과입니다. 옛날 노지재배학과 나왔었죠. 노지재배, 비닐하우스, 초자실, 식물 생장산 다 아실 거예요. 이거 하시는 분들은. 식물공장. 요즘 식물공장 갖고 안 됩니다. 죄송한데. 아까 저기 먼저도 아까 보안 문제 아까 저 말씀하셨었잖아요. 아까 그 대마 햄플 실적에. 그거 간단히 해결됩니다. 어떻게 해결됩니까? 밀폐형 식물공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 가지고 뭘 했냐면 경기도 광명 있죠? 광명 동구를 기획한 제가 당사자입니다. 한국 동굴학회 이사로서. 그 경기도 광명 동굴에 가면 식물공장이 있어요. 그 옛날 양기대 시장님이 가서 하라고 했는데 제가 나중에 그 뭐죠? 식물공장 그 과장님이 하는데 보니까 인삼을 갖다 넣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늘 하는 식물을 안 넣고. 당신은 죄송한데 과장님은 식물 생리에 대한 기본도 모르십니다. 어떻게 단일식물, 장일식물 거기 땅굴 속에 불 속에서 어떻게 인삼이 자랍니까? 인삼은 반음지 식물 아닙니까? 그랬거든요. 실패했죠. 그 다시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2년이 돼서 태백을 가갖고 우리 저 태백 번영 회장님 오셨는데 그 태백에서 태백 건강드림처를 이걸 기획하게 됐어요. 왜? 아까 향정실성 약물남용이라든지 이런 양귀비, 대마, 제가 치매암 이런 거 갖고 많이 연구를 했는데 그 다 밀폐형 식물공장일 땐 되고 합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부에다 등록해야 됩니다. 예전에 저 이만희 환경부 장관님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인이라 오래 잘 알고 있었는데 했더니 이건 적법입니다. 합법입니다. 그래서 동굴농업을 제가 제안했었어요. 동굴 테라피라는 거 나왔었죠. 그래서 만장굴, 고수동굴 다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동굴학회에서 그런 일을 했었어요. 산자부에서 우리나라 4.0 인더스트리로 독일 거 표방해서 가던 게 그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내용 하나하나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 먼저 말씀드릴게요. 6종을 먼저 해야 됩니다. 6종. 아까 섹스라고 했지만 6종입니다. 6종을 하고 그 6종이 된 거에서 나온 게 분자요리입니다. 이거 공개된 석상에 이런 얘기하면 죄송한데 옛날에 그 백종원 선생님 식당 엄청 많이 나왔었죠. 저 그 식당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아까 말씀 비만 왜 옛날에 왜 그 먹거리 엑스파일 있었죠. 이용돈 PD인가 있었죠. 제가 어디서 촬영할지 알고 그 선생님 잘 압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그게 참 이 먹방을 하는 이 PD들이 난 이 PD들이 아이디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온 국민을 갖다 뚱뚱이
뭐라고 하죠? 뚱뚱이로 만들 겁니까? 비만 환자로 만들 겁니까? 안 됩니다. 거기에는 MSG, 비료, 농약, 뭐 모든 항생제, 제초제, 살충제 모조리 들어갑니다. 그거 많이 먹으면 남자들은 65세는 뭐 발기도 안 됩니다. 제가 이럽니다. 그 다음엔 당뇨로 갑니다. 고혈압 가고, 그분이 늙으면 관략근이 약해져서 오줌통 싸고 들어누웠다가 죽어가는 거. 그게 인생입니다. 너무 서글프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적게 먹어도 엑기스가 있어갖고 기능성 식품 아시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원료 생산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한의사가 요즘 다 멸망했듯이 몰락했냐 하면은, 한의사분들이 육종은 신경 안 쓰고 나도 의사다 하고서 가운 입고 폼생폼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한약재가 없습니다. 중국에서 다 들어오잖아요. 경동시장, 저 양령시장, 대구 한방, 양령시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왜? 그게 원예작물이랑 똑같기 때문에 들어올 때 다 뭐예요? 제초제, 방부제, 항습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요즘에 절대로 그 많은 돈, 요즘 경기도 이렇기 때문에 한의원 안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약재 뭐 30만원, 100만원씩 주고 안 드시잖아요. 왜? 시금치를 옛날에는 한 2이파리, 3이파리만 먹어도 됐는데 요즘은 세숫다야로 달하루 한 달아 먹어야 옛날에 영양학적으로 똑같다고 합니다. 영양학 가치가. 옛날 사과 하나만 먹어도 됐는데 요즘 사과 10개 먹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 인간 똥개가 버텨내기 어렵겠죠. 오장육부가 힘들지 않습니까? 소화가. 그래서 비만이 되고, 전철을 타면 뚱뚱해서 서로가 눈치를 보고, 전철 자리 자꾸 늘렸는데도 자꾸 안 되죠. 서양 사람들이 왜 뚱뚱한지 아시죠? 고기. 그게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더라고요. 왜? 바이킹족이 극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단백질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적도지방, 농업이 잘 되는 게 적도지방 아닙니까? 내려오다 보니까 조상들이 위에 있는데, 극지방이었는데, 추운 지방이었는데 적도지방으로 내려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고도비만이 일어났죠. 그래서 서양의 저주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죠. 뭐라고 하죠? 햄푸셔, 돼지 할 때 있죠. 햄을, 그죠? 뭐 많이 드시는 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냥 흐름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육종을 해서 요리를 만들어서 그걸 먹었을 때 자연치유 대체약이 되고 영차진료가 됩니다. 영차진료. 그게 자연치유로 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선순환이 되기 때문에 가벼우면서도 우리가 생태학적으로 봤을 적에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뭐라고 하죠? 고기능성으로 효율적이면서 조금만 먹어도 되고 가장 능률이 높고 가성비도 높고 소득도 높고 그다음에 장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모든 장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심은 밀폐형 식물공장입니다. 이게 밀폐형. 근데 요즘은 그거 보실 거예요. 아바타 보셨죠? 유명 가수가 뭐예요? 아바타 만들잖아요. 밀폐형 속에다 집어넣으면 동물 죽습니다. 미생물도 죽습니다. 하지만 식물은 삽니다. 왜? 광합성 하기 때문에 사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빛만 있으면 광합성. 땅속, 동굴 속에서도 식물이 빛만 있으면 삽니다. 광합성이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알았냐? 그건 BT 기술이고, 제가 IT를 연구해 볼 때, 여러분 아인슈타인 잘 아실 거예요.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보시면은 그 상대성 이론이 있습니다. 아시죠? 이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 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광합성만 갖고 1시간 얘기도 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줄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탄 거는 광전 효과입니다. 요즘 양자 나오죠. 양자 컴퓨팅, 양자 통신. 이제 내년서부터는 제가 알기로 세계 단일 통화가 됩니다. 경제의 DNA는 돈입니다. 우리 사람의 DNA는 적혈구, 백혈구, 피입니다. 피도 세포입니다. 입자죠. 입자죠. 우리가 모든 건 다 입자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거시경제가 아니라 미시경제. 제가 생태경제로 가는 거죠. 생태경제는 공생이죠. 공생. 더불어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전체 내용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의료 분자 농업이라는 것은 메디컬, 의학적인 지식과 농업적인 거를 융복합해가지고 특구, 우리 강원도가 특별자치, 아까 3특입니다. 제가 알기로 3특 5극입니다. 2026년 국토해양부 이재명 정권에서 발표한 거 저도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있죠. 이게 3특이고 나머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이런 식으로 5극으로 나누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5극 3특이죠. 내년에 이게 상생, 첨단, 산업, 유치, 일자리, 그 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 지역 소멸, 방지, 이게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연결돼 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항당뇨, 항고혈압, 항치매,
그 다음에 항비만. 우리 태백이 국가치매센터입니다. 태백 에코홀드가 국가치매센터로 문재인 정부 때 지원이 나왔고 거기에 국비도비 시비가 1,000억 이상 나왔고 나중에 나온 것까지만 4,000억 이상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입자 가속기 아시죠? 아까 의생명대 교수님도 오신 것 같은데 그 독일산 국내 여기 연대 세브란스에서 2년 전에 설치한 거는 일본산입니다. 일본산이고 제가 한 거는 독일산입니다. 그 독일 대사님이랑 해서 어느 대학교 제가 저 고대 안암병원하고 차의과대하고 제가 저 가천의대하고 그 교수님들이랑 일을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 근데 어느도 성공 못했습니다. 그 대학도 성공 못했습니다. 연대 세브란스만 일본산 거기 암 환자들 들어갔다 나서 하룻밤 내시경 램 수면 하시면 암 환자 그냥 암세포면 타겟도 다 죽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 중입자 가속기죠. 여러분 분자 원자보다 더 작은 게 뭐예요? 양성자, 중성자. 요즘 쿼크까지 나왔잖아요. 미립자에서 쿼크 나왔죠. 여기서 대단한 인물이 전 그거라고 그래요. 우주. 인간도 하나의 소우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 그 저자 아닙니까? 근데 그 대우주를 은하계까지 봤을 적에 몸으로 봤을 적에 줄여서 미시세계로 들어갔을 때 칼 세이건의 와이프 부인이 그분도 그 박사는 천문학 박사님이신데 그분이 하신 게 신경, 방사능인가요? 방사성 그쪽으로다 미시세계를 연구해서 인류의 본질과 기원에 대한 거, 생명현상의 기원에 대한 책을 쓰셨어요. 마이크로바이올로지 개념이죠. 그래서 그분이 남편은 거시세계, 부인은 미시세계로 해서 그 칼세이건 패다는데 그분이 마지막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분이 참 두 분 다 제가 볼 때는 인류 역사에 많은 업적을 이룬 것이고 거기에 그 이론적 바탕을 하는 우리 현대 물리학의 양대 기둥인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하고 그-다음에 이 지구가 현재도 1670km/h 시속 1670km로 지금 돌고 있어요. 지금 우리 지구라는 열차를 다 같이 타고 있는데 167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저기 고속철도 떼제베 신간선 넘어가지 우리나라 KTX GTX 올 때 300km, 400km 넘어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상대적으로 속도를 보면은 지구가 더 빨리 도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구에 붙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중력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밀폐형 식물 공장을 만들 때 우리 인체로 봤을 적에 지자기 효과라는 게 있어요. 지자기 효과.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에 원해에서 아파트 조경하신 분 제가 양재동에 아는 회장님 아는데 죄송한데 그거 망할 거라고 했어요. 안 될 거라고 했어요. 왜 안 되냐? 저 원해를 정통으로 공부한 사람이어서 왜 안 되느냐면 그 광합성에서 낮에는 산소가 나오지만 밤에는 이산화탄소죠. 그러면 암반응에 의해서 광합성을 적에 식물도 산소를 먹습니다. 내 방 안에 있는 화분을 갖다 놨더니 화분도 산소를 먹고 나도 산소를 먹으니까 내 밀폐된 공간에 산소 농도가 약해지니까 내 심장, 옥탄가가 낮은 기름을 넣으니까 자동차 엔진이 부릉부릉 꺼질 것처럼 내 심장이 부릉부릉 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은 화분을 갖다 놓으면 제일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캠식물이나 C4 식물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걸 갖다 놓으면 산소가 역으로 많이 발생되니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니까요. 선인장 같은 거. 그게 이제 원해에서 많이 이제 하는데 그런 내용이 너무 많이 길으니까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세상사 돌아가는 거. 그 옛날에 인생만사 세상사를 주역의 원리로 봤는데 요즘에는 그걸 양자 역학의 원리입니다. 입자로 보는 겁니다. 입자로. 모든 건 미입자로 봐서 거대 입자까지 태양계, 우주, 우주계, 은하단 해서 은하계가 모여서 우주가 마지막에 우주 되지 않습니까? 카오스가 코스모스가 되듯이 그런 그 연력학 이 법칙 있죠. 엔트로피 증가 법칙. 우리 식물 공장에서 광합성에도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이 연력학 제1법칙이고 이 법칙은 우리가 탄소 동안 사과를 재배했더니 사과 열매가 토실토실 연그러가 그 탄소 작용의 결과입니다. ATP가 거기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미노산, 아까 아미노산 분석하셨잖아요. 그런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출하고 분리추출을 뽑아내서 우리 기능성 식품, 화장품, 제약의 원료로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기존 소득보다 엄청난 소득을 올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앞으로 4차 산업혁명, 6차 산업의 본질은 그걸로 이미지와 상상력이지만 과학기술이 뒷받침이 되고 요즘같이 기술 패권전쟁 시대에 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조선, 철강, 반도체, 방산 다 10위권 안에 세계적인 기술이라고 하지만 바이오 산업만큼은 세계 10위권이라고 못해. 하지만 우리 개인들은
뛰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의대 교수님들, 뭐 의생명 하신 분들, 농생명 하신 분들, 식품 하신 분들 다 뛰어납니다. 하지만 자연과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학위를 따도 갈 데가 없습니다. 취직이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 너무 서글픈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제가 조합원으로 해서 여기 청년들을 갖다가 여기다가 모아서 제가 10년 전, 15년 전에 그랬어요. 넥타이, 넥구다이 메고 제가 귀농귀촌도 옛날 1세대였는데 10년 전에 하니까 인생 전반전 잘 살다가 인생 하반기 퇴직하고 가는 게 귀농귀촌으로 생각하는데 그 농업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은 밥을 3일씩만 굶기면 농업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 농림부 장관 이상한 소리 걸래. 저 양반 장관이 저런 얘기 하는데 일주일만 굶기면 저 입에서 저런 말이 안 나올 텐데 국장님이 저런 말 나오셔? 3일만 굶기면 저런 얘기 안 나오실 때 제가 이렇게 좀 극단 표현도 했었습니다.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건 핵심이 뭐냐면 NQ입니다. 옛날에 IQ 좋은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스카이대 갔는데 요즘 AI 들어나서 옛날 의대 가고 법대 간 사람들 출세 잘했는데 요즘 변호사들 다 거지됐습니다. 죄송한데 월급 뭐라고 하죠? 집세도 못 내서 200만 원, 300만 원 받는데 사법고시 보고 의사들도 요즘에 뭐라고 하죠? 치과 의사 몰락하고 한의사 몰락하고 소아과 의사, 산부인과 의사 저출산 때는 아시잖아요.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이게 너무 서글픈 현실인데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농대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의생명을 전공해서 이 과학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지 이걸 갖다가 의대 법대만 다 가는 줄 서는 거 너무 진짜 서글픈 현실입니다. 엄마 치맛바람 때문에 아빠의 그것 때문에 서울 가보세요. 노량진 지나가는 구름 먹구름도 머물러 가는 재수생 시장 예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 킬러 수능에서 킬러 문항 없애야 된다고 참 서글픈 현실인데 그런 것들이 이게 다 이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농업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 해야 되고 넥타이 매고 연봉요 의사보다 더 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들어가면은 연봉이 한 6천 이상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학생들 글로 가려고 혈안이 돼 있지 않습니까? 1차 대학교 졸업하면서 6,500 이상 주면 대한민국이 최고로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걸 갖다가 연봉 처음부터 스타팅이 1억 8천이다 1억이다 이렇게 해서 줄 수 있습니다. 왜? 이걸 분자 원료 생산 농업을 합니다. 이거를 갖다 식품에만 쓰면 부가가치를 낼 수가 없고 화장품이나 그 제약이나 그 바이오 시밀러 같은 이런 쪽으로 합니다. 우리 그 셀트리온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정기는 내가 우리나라 두 번째 부자도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을 비하는 게 아닙니다. 바이오 시밀러인데 그분도 한계가 있어요. 왜? 원료가 없기 때문에. 아까 백종원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원료가 없으니까 향신료 갖고 오니까 한계가 있는 겁니다. 원료가 없다니까요. 한의사들의 몰락도 원료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어머니들이 시장 나가셔도 들었다 놨다고 그냥 눈에 좋은 거 드시지만 그거 다 제가 단팥빵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며칠 전에 봤더니 빵가게 주인도 안 먹는 게 단팥빵이래요. 왜? 팥을 보면 놀아야 되잖아요. 보라색인데 팥을 재배하면 그 색깔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다 다 갖다 색소 집어넣어 인공 색소. 그거 다 우리 몸에 안 좋은 것들이잖아요. 건강이라고 하는 건 좋은 걸 많이 먹는 것도 건강이지만 나쁜 걸 안 먹는 게 더 건강하다고 그게 소식이라는 개념이죠. 그렇게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다 한 방에 터득할 수 있는 게 밀폐형 식물 공장에서 아바타가 들어가서 하고 우리 하는 사람들은 IT와 BT를 진짜 융복합해서 그걸 자동 제어 시스템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자동 제어 시스템입니다. 그게 센서 혁명입니다. 우리가 센서 혁명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센서. 요즘에 자율주행, 자동차, 현대자동차 하나가 있으면 거기에 10만 개 이상의 하청업체가 있는데 제가 이거 바이오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면 병원, 제약, 화장품 회사 이런 식으로 그 밸류 체인을 만들면 산업, 바이오 벨트 산업 체인을 만들면 여기 20만 개 이상 회사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보니까 아까 그 대마 얘기하실 때 아까 이제 품종 개량도 하시고 그다음에 그 이제 재배인데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대마가 재배되는 광양자와 광자가 있습니다. 아까 아인슈타인 그 광전 효과에 의해서 그러면 대마가 필요한 그 칩이 있습니다. 제가 2017년도가 당진 씨가 4차 산업혁명 도시라고 할 때 제 프로그램 넣었다가 성공을 못 시켰어요. 제가 제 고향인데 근데 그 아주 참 서글픔이 많았어요. 자본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그때 제가 뭘 냈었냐면 방울토마토 재배용 LED 등, 상추 재배용 LED 등, 인삼 재배용 LED 등 이렇게 제가 따로따로 분리시켜서 그린램프 개념으로 파장과 아까 소리 말씀하셨죠. 주파수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YTN에서 한 몇 년 전, 3년 전인가요? 화분을 2개 갖다 놓고
키웠는데, 음악을 줬는데, 중국 음악을 줬더니 더 빨리 성장을 했는데, 한국 음악을 틀어줬더니 느리게 성장하는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라고 YTN 기자가 방송 뉴스 나가면서 이거 했어요. 근데 어느 대학교 교수님이 참 정확한 답변을 제가 볼 때는 못 하시더라고요. 저는 바로 알아들었어요. 아까 진동이라고 말씀하셨죠. 아까 소장님, 김종규 소장님. 그게 뭐냐면 소리입니다. 주파수입니다. 왜? 중국 음악은 2비트입니다. 고조파입니다. 파장이 셉니다. 광합성 효율을 높여주는 거고, 우리나라 4박자입니다. 4박. 사물놀이 있죠. 농업이죠. 우리는 농업이니까 사물놀이잖아요. 4박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비트가 베이스 개념입니다. 당연히 주파수가 낮은 거죠. 우리가 그래서 찜질할 때는 적외선, 원적외선이 좋은 거고, 뭐 저기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자외선 있죠. 자외선 잘못 써요. 방사선. 이게 단파 아닙니까? 파란색. 그래서 우리가 파란색 단파, 장파, 적색. 그래서 우리가 식물 공장 할 때 적색 파장, 680나노미터, 뭐 430나노미터의 청색 파장. 요걸 그렇게 갖고 모든 장르를 다 하는데 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이 다 잘못됐다. 기존에 우리나라에 식물 공장 없습니다. 밀폐형 죄송합니다. 다 개방형입니다. 개방형이면 균이 들어갑니다. 애를 낳을 적에, 산모를 낼 적에 무균실에서 합니다. 요즘 반도체 만들 때 삼성 반도체 가면 무균실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저 식물공장 세포 배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자 6종을 넣으면 당연히 무균실에서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클린룸이 들어가는 거고, 그 GMP 시설 모든 게 다 풀 세트로 갖춰져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본 틀을 만들어 놨을 때 여기서 엄청난 고부가 가치를 올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건 집단지성으로 할 수 있어요. 집단지성. 그리고 바이오 오시는 분들은 개인 기량은 뛰어난데 각자, 그래서 모래알이라고 하죠. 한 사람 한 사람 역량은 좋은데 이게 뭉쳐지지가 않아. 우리나라 의료 산업도, 우리나라 의사 개인은 똑똑한 분들이 의대 가니까 좋아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의료 1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BTS가 뭐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아서 전 세계 제패했습니까? 싸이가 박사학위 있고 뭐 대학 교수여서 좋은 대학 나와갖고 전 세계 제패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AI가 나왔기 때문에 학벌이 필요 없는 시대. 이제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실용주의로 가고 있다고요. 아주 저희가 볼 때는 이 분자농업을 제가 전파하기에 아주 좋은 타이밍이 왔다 생각하고, 내년서부터는 돈도 전 세계 183개 나라의 은행이 단일 체제로 갑니다. 이게 양자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통화량 사기치거나 검은 돈 이런 것들을 절대로 돈을 움직일 수 없어요. 그게 전의 전쟁, 통화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의 경제도 이제 글로 가는 거고, 사람 입자도 피부, 인체도 그렇게 가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광합성도 그렇고, 우리가 일로 광자혈관, 그렇게 해서 그런 모든 기반 과학적 지식을 끌어모아서 밀폐형 식물 공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 밀폐형 식물 공장을 만들어서 그냥 아무거나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겟, 유전자 맞춤 치료, 그 다음에 영양체, 대사체, 아까 HMR 이런 식으로다가 기능성, 고기능성 이런 거, 당뇨병이면 당뇨병 환자가 먹는 거, 고혈압이면 고혈압 환자한테 유리한 거 다 각자 다르게 이렇게 원료를 다르게 줘야 됩니다. 내가 비빔밥 먹으니까 너도 비빔밥 먹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서로 각자 개성이 있고, 요즘은 점점 더 개성을 중요시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더, 요즘은 개인이 더 중요합니다. 인간 존중, 그죠? 존엄성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아주 나쁘게 보면 이기심으로 흘러가는 수도 있겠지만, 개인주의가 너무 극단으로 가면 이기주의가 되겠지만, 그런 시대 흐름에 맞춰서 디지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시대에 맞춰서 디지털 농업 혁명을 이루는 거, 이게 밀폐형 식물 공장입니다. 그 내용은 그렇고요. 속초를 설악권을 중심했을 때, 제 친구가 옛날에 학원 원장하다가 여기 해안에 가서 지금 시래기 있죠. 무총 그거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영농조합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옛날에 한번 갔었는데, 물론 거기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 갖고는 소득이 안 됩니다. 그거 뭐 지져먹고, 울거먹고, 쪄먹고 해갖고 그거 돈 몇 푼 들겠습니까? 죄송한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무에는 디아스타제라고 하는 아제, 효소가 있지 않습니까? 소화 효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만 딱 끓입니다. 여기 인제 가면은 덕장 있죠? 황태 덕장 있죠? 여기 어디죠? 옛날 전두환 대통령 거기 갔던, 용대리에, 맞습니다. 용대리에. 거기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소장님이 그 말씀 하셨죠? 진동. 그 얘기 하셨는데, 서울 시내 보면 제2 순환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광명동굴이 있어요. 광명시 KTX 역사는. 그 뒤에 가면 옛날 김문수 경기도지사 할 때 죽서로 수목원이라는 걸 거기다가 허가를 내줬었어요.
그 죽소르 수목원의 주인이 누구시냐면은 그 연대 세브란스 병원 원장님이셔요. 그분이 옛날에 그 뭐죠? 옛날에 오리 이원익 선생님, 오리 이원익 선생님 있죠? 광명 부름제 하죠. 그게 그거거든요. 그 옆에 식물원이 있는데 저도 그게 똑같은 얘기 있어요. 아까 소장님처럼 식물이나 동물은 말을 못하지만 파장이 중요해요. 거기 자동차가 지나가 버리면은 저 식물이 섹스 못 합니다. 밤에 못 하기 때문에 번식이 안 됩니다. 번식이 안 되면 그 생명체의 어떤 그 개체 증식이라고 하는 그 본연의 의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못 하기 때문에 없어집니다. 아까 종이 멸종하는 것처럼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로보텔을 왜 로보텔 만듭니까? 로보텔은 식물 로보텔이 식물 섹스 박물관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거기 가면은 엄청난 귀한 이걸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거 또 죄송한 얘기인데 몇 년 전에 조계사에서 총무장님이랑 무슨 한라산에 버섯 단지를 만드는데 저보고 거기다가 이거를 버섯 공장을 만드는데 LED 등으로 파장과 이걸 해서 설계를 해달라고 해서 하는데 거기서 저 차비도 안 끊어주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안 간다고 했어요. 나도 바쁩니다.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죄송한데 한라산 중턱이었거든요. 그 한라산에는 거기 저 바다에서 올라오는 인도양에서 올라오는 바람 있지 않습니까? 이 바람의 농업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우리나라만 풍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람과 물이 농업이죠. 농사는 하늘에서 짓는다고 했는데 그게 옛날 재래식 아날로그식 농법이었지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람을 이용해서 호르몬을 생산하는 겁니다. 여기 바로 설악이 바로 그런 권합니다. 우리 저 속초가 살기 좋고 왜 높새바람 아시죠? 온도가 떨어져서 강릉이나 그 강릉은 지금 저 뭐라고 하죠? 가뭄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속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이렇게 나온 거죠. 여기 속초 고성에 해양 심층수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해양 심층수를 가지고 파지 나오는 물을 가지고 그 밀양원소, 다량원소가 되어 있는 걸 갖고 식물 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제가 그 물 버리지 말고 그걸 써먹자. 정선에 가면 그 아주 유명한 약수 있지 않습니까? 그림을 갖고 옵니다. 그 게르마늄이 들어있을 때는 당뇨병의 최고지 않습니까? 당뇨병 환자가 그 게르마늄 수를 가지고서 재배를 했을 때 당뇨병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하면 어려우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 아까 요게 해상풍력 바람농법 지금 말씀드린 그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결론은 IT, BT, CT, 문화, 컬처, 테크놀로지까지, ET, 환경까지 아까 ESG 말씀하신 분 계셨던데 ESG 기본입니다. 그 ESG 기본이고 그 다음에 RT, 로봇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NT, 나노 테크놀로지. 아까 미립자에는 아까 먹거리 있죠. 먹거리는 옛날 나노 식품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학술적으로 나노 식품이라고 쓰면 무식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걸 알았어요. 그냥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HMR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런 식품적인 것도 과학적으로 해서 여기 왜 앞으로 북방 항로가 열립니다. 남방 항로 시대에서 북방 항로가 열리면 북한의 통일 대비 그 다음에 그 연해주, 캄차카, 만주 그 다음에 그린란드가 지난번에 트럼프가 왜 같이 인수하자 이런 얘기 했습니까? 왜? 기후변화 때문에 올라갑니다. 사과가 앞으로 위쪽 아까 그 DMZ 쪽으로다가 사과 농사가 잘 됐잖아요. 옛날 정선이 잘 되고 홍철이 되다 자꾸 재배 적지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람과 온도, 기후 이런 거를 잘 맞춰서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겁니다. 동물이나 식물이나 그 지역의 귀중한 자원을 발굴해서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해서 하나의 산업화로 하는 걸 우리가 버나큘러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예, 이거 항로합니다. 예전에 좀 죄송한데 이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2015년도에 탯줄 주사, 태반 주사 아줌마 한 거 이게 차병원에서 했던 그겁니다. 그 의사 교수님이 주셔갖고 넣었던 거고요. 그리고 저 위에 게 아소돔 파크입니다. 일본에 가면 아소돔 있죠? 그거 이제 거기서도 바람입니다. 핵심은 바람입니다. 그래서 바람 농법을 이용할 줄 아는 게 온도, 습도, 광 이거 조절을 기본으로 다 합니다. 하고 거기다 바람을 어떻게 접목하느냐에 따라서 식물 고유의 호르몬이 나온다. 향이 나온다. 그 향을 어떻게 또 분리 추출해서 어떻게 음식으로 만들고 어떻게 제약으로 만들고 어떻게 화장품으로 만드느냐. 이게 바이오 시밀러 기술이고 이 원료가 없어서 못 하는데 이 원료는 짜잘하게 조금 생산하면 안 됩니다. 이걸 대량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게 되면 해안면에 하는 12개 모조리 사드리고 아까 황태덕장 모조리 사드리고 여기 양양에 있는 송이버섯 모조리 사드려서 각각 고유의 그 기능성 원료 있죠. 그거를 분자농업 개념으로 채취해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그 상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항노화, 안티에이징 개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재배 생산 1차 산업, 제조 가공 2차 산업, 금융, 관광, 의료 3차 산업, 1차, 2차, 3차 산업을 동시에 한 번에 하는 거, 이걸 우리가 6차 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당뇨병 있죠. 이거 스테비아라는 거 있습니다. 옛날에 이걸 강원도 홍천에 제가 한번 접목을 해서, 우리나라도 당뇨 환자가 500만 명이 넘는다고 하죠. 중국도 2억, 3억이라고 하는데, 뭐 다리를 자르는 사람, 절단하는 사람도 중국 가니까 30만 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태국도 당뇨병 환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이게 스테비아인데, 일반 노지 재배하는 스테비아하고 밀폐형 식물 공장에서 나오는 스테비아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엑기스, 그 오리지널 기능성 물질의 함유량이, 우리 사포닌을 비교했을 때, 우리 저 의사 선생님 잘 아실 거예요. 항암 주사제가 SB 항암 주사제 아니겠습니까? 그 항암 주사제 한 대가 옛날에 한 500만 원을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거 맞으면, 2달 맞으면 다 없어요. 그 한림대 성심병원하고 옛날에 그 삼육병원에서 그거 다 임상한 거 다 옛날 발표된 거 오래전에 발표했던 겁니다. 그래서 돈 있으면 살아요. 돈 없으면 늙어서 빨리 죽어요. 병 걸리면. 그게 슬픈 현실입니다. 이거를 대중화시키고 싶은 것이 이게 분자농업입니다. 자, 요건 황금 상한 것이고요. 일산에 가면 저 남양주랑 버섯 연구소인데, 제 친구가 건강관리공단 심사평가원에 석유관 연구원 고위직 공무원 하다가 나와가지고 이거를 상황버섯을 갖고 황금 상황버섯, 요즘 뽕나무 상황버섯, 무슨 상황버섯 변이체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근데 당뇨병이에요. 결론은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이거 먹어봤어요. 저도 먹어봤더니 저도 혈당이 조금 있는데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요걸 이제 제약이나 화장품으로 체계화하는 게 필요겠죠. 요거는 알집니다. 그 크로렐라, 우리가 원핵세포, 진핵세포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나는 화장품이나 빵,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걸로 먹거리로다가 우주 항공식품도 개발할 수 있는 겁니다. 저거 스테비아입니다. 저쪽 게, 저 이파리 있는 게 스테비아, 당뇨. 우리나라 홍천이 재배 적지에 맞을 것 같다고 평창이랑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네. 네트워크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죄송한데. 이렇게 파장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색 파장, 청색 파장인데, 제가 단일식물, 중일식물, 장일식물, 1년생 화초, 단년생 화초 다 다르지 않습니까? 원예에서. 그러면 다 달라야죠. 아기가 주는 거, 할아버지 주는 거, 할머니 주는 거, 아줌마 주는 거, 연령대별로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 뭐라고 하죠? 이렇게 저 치료, 진단도 다시 하듯이 이 식물도 말을 못한다고 똑같은 거 다 파장, 주파수 다시 주워버리면요. 저 식물들 다 놀래 자빠져서 호르몬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시금치를 재배했더니 호르몬이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푸다기가 그 섬유질 그 껍질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배만 부르는 거예요. 영양은 빵점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그래서 융복합으로 해서 ITBT, CT, NT, ET, RT를 융복합으로 해서 요걸 가지고 프로젝트로 해서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옛날에 윤석열 정부 때 잠깐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고 잠깐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말이 없었죠. 옛날 창조경제다, 뭐 녹색성장이다 이런 얘기 구호 나왔었잖아요. 국민의 정부다, 뭐 이거 여야를. 이게 나왔던 잠깐 구호인데 제가 옛날에 이걸 한번 넣었던 원료 자료입니다. 이걸 짠 당사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6차 산업, 중입자 가속기는 이제 독일산 하는데 아까 강원대학교 아까 말씀처럼 왜 동국대다 저부터도 강원대, 저는 원래 강원도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강원대학교 키워야죠. 근데 강원대학교 저도 졸업했지만 참 어디 가서 서울 가서 강원대학교 나왔다가 쪽팔려서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어 솔직히요. 그게 현실입니다. 왜? 죄송하지만. 그래서 그거를 극복해야 되겠잖아요.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과거엔 저도 젊었을 때는 제가 이제 그걸 좀 벙어리처럼 이렇게 말을 못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나이 먹어서 그거 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군더더기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대학교 제가 알기로 환경 그 다음에 농대, 축대, 인과대학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로다 하기엔 최고 적지입니다. 근데 그거를 융합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걸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면 아마 강원도 특구랑 연동시키면 강원도가 앞으로 미래 비전을 할 수 있고 속초, 북쪽의 속촌, 강원 북부권의 속초권, 저 남쪽의 태백권에서 남북으로 해서 앞으로 통일 대비해서 백두대간으로 해서 나중에 개마고원 저쪽으로 넘어가는 그 농법을 우리가 개발하면은 분자농업을 개발하면 앞으로 미래 가치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조건 1억씩입니다. 1만 명이면 1억씩 주면 1년 연봉 1억씩 1만 명 조합원 1명 주는데 1조죠. 엊그저께 뉴스를 보다 보니까 억만장자는 이젠 어디가 게임도 안 되고 우리가 저 누구죠? 화성에 갈래 일론 머스크가
999억인가래요 재산이. 그래갖고 뭐 조만장자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제 경단위가 나오겠죠. 경만장자가 나오고. 지금은 억만장자가 어디 가서 얘기 못해. 옛날 백만장자다가 지금 이제 조만장자가 아마 인류 최초로 머스크가 화성 아직 멀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들고 나오면서 우주 개발로 하면서 조만장자라고 하던데, 이 바이오 산업도 조 단위 산업을 안 가지고는 억 단위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집단지성으로 묶어서 하면 넥타이 매고 의사들로 해서 전부 다 의사, 약사, 화장품, 식품 영양사 이렇게 연결해서 2030 세대들이 모여서 이 지역균형으로 일자리에 넣어줘서 월급을 많이 주면 다 데려올 수 있습니다. 지역 인구 소멸 정책 막을 수 있습니다. 돈 갖고 막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 지금은 현실적이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 유능한 인재를 끌어오려면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저도 제가 이걸 기획을 해놓고 10년 동안 고생을 했던 게 큰 자본을 유치 못해갖고 애를 먹었는데, 이제 그 뒤에 이제 계속 초질관 하다 보니까 뒤에 이제 그 배경을 다 어느 정도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저도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스와트 분석인데, 요것만이도 말씀이지만, 하여튼 앞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지역의 거점을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설악의 콜드에 하시면 여기다가도 중입자 가속기 하나 넣습니다. 독일산 중입자 가속기 넣어서 여기 한번 하룻밤 주무시고 나오면, 지금 그 연대 세브란스에 가 있는 그 중입자 가속기가 하룻밤 갔다 왔는데 5천만 원, 1억 이셔야 됩니다. 기본이 5천입니다. 그래서 억대가 없으면 암 걸리고도 병원 못 가서 죄송하지만 돌아가셔야 되는 게 운명입니다. 유전무죄가 아니라 완전 그런 식으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현실인데 이거를 좀 대중화시켜서 일반인들도 앞으로 하는 그런 그 보편 의료 복지로 가는, 아까 복지로 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중입자 가속기를 전국에 한 110개 정도 깔아갖고 지역 균형 발전에 한번 초점을 깔려고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열정적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해서 아쉬운 점은 있지만 다음 기회로 하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발표 자료에 혹시 그 질문 사항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건 1년 12달 강의를 받아야 될 걸 우리가 20분에 받았기 때문에 질문을 할 수가 없어서 내고 네. 다 계속 모시자. 네. 이러면 저희 네. 10분이 발표하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 그 강의해 주신 질문 이사님께 다시 한번 두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초수 밑으로. 내공이 아주. 당초 저희 워크숍 계획상으로는 지금 한 10분 정도 잘 정도는 하고 이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지체된 관계로 쉬지 않고 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지금 계획된 시간이 5개 시간이었는데 2개 시간이 너무 현안이 많아서 2개 시간이 못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속초시